지난 챕터에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때 이런 거 했었죠. A를 B로 나눈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이 나머지 정리라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이 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항등식은요, 쉽게 말하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식이다 하는 건 등,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식인데 쉽게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것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은 이꼴 3처럼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혹은 그 값이 아닌 x 값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식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x 플러스 2x는 3x와 같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좌변과 우변을 보시면요. 좌변을 계산하면 3x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습게 보이죠.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항등식이라고 가르치나.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x에 대한이라고 해서 이 x를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 얘기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식 ax 플러스 b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언급을 했다면 a와 b는 그냥 상수로 생각하고요. x만 미지수로 생각해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라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만나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모든 x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이제 실수만 다룰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이제 임의라는 건 그냥 막 무작위 x에다가 무작위로 어떤 수를 갖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x값에 관계없이 즉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계없다라는 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떠한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표현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요 밑에 예제를 같이 볼까요? 요 왼쪽과 오른쪽 등식이 있는데 왼쪽 놈은요. 이건 방정식이고요. 오른쪽 놈은 항등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 x에다가 0, 1, 2를 쭉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은요. 좌변이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0, x가 1일 때는 2, x가 2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우변은 항상 똑같은 이 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x가 1일 때만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져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나머지 값들을 대입했을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은요. 이거 물론 x는 0, 1, 2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과 우변이 모두 0, 0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 2, 2로 똑같아지고 4, 4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면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좌변을 정리해보면요. 2x 플러스 2 빼기 2가 되거든요. 그놈이 이꼴 2x야. 결국 이 등식은 2x는 이꼴 2x라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항등식을 정리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됩니다. 됐죠? 자, 프랙티스 문제 같이 볼까요? 다음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하여 말하시오. 그랬는데 요 놈을 정리를 하면 3x 빼기 2는 x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4가 돼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에 9 빼기 2니까 7이 되고요. 여기는 3 플러스 하니까 7이 돼서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x가 3일 때는 등식이 성립을 하고 3이 아닐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놈은 물론 여기에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도 되지만 요 좌변을 전개하면요.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변과 똑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똑같겠죠.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항등식의 성질인데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자 x에 대한 이렇게 언급을 해줬죠. 그러면 a, b, c는 상수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와 b와 c가 모두 0이 된다 이런 거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겁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0, 0이 되면서 c 이꼴 0이 나오겠죠. 그럼 c 값은 이미 0이라는 걸 구해낸 거고요. 그 다음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됩니다. 근데 c가 이미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 플러스 b가 0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이 되는데 c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가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얻은 다음에 요 놈을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결국 a도 0, b도 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와 c가 모두 다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또한 만약에 a, b, c가 모두 다 0이라면 여기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x가 얼마가 들어갔든 a가 0이면 요 놈은 0 되겠죠? x에 얼마가 들어갔더라도 b가 0이면 이 전체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c도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b, c는 모두 다 0이 된다. 반대로 a, b, c가 모두 0이 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면 a와 a-가 똑같고 b와 b-가 똑같고 c와 c-가 똑같다라는 건데 요 놈은 간단하게 그냥 요 놈을 전부 다 넘기세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하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정확히 요 꼴이 나오겠죠? 근데 이 꼴이 결국은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봤었지.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0 돼야 되고 x제곱의 개수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x의 개수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A와 A-가 똑같고 B와 B-가 똑같고 C와 C-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X제곱의 계수끼리 똑같고 X의 계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나왔다면 각각의 계수들끼리 서로 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여기에서 A와 A-가 똑같고 B와 B-가 똑같고 C와 C-가 똑같다면 그러면 요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다시 넘겨서 요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요 놈이 항등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항등식의 양변은 서로 같은 식, 요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정계수법인데 이건 뭐냐면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ax 플러스 b라는 놈이 ax 플러스 b라는 놈이 2x 마이너스 1인데 요 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 a와 b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x의 계수끼리 똑같아서 a는 이꼴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똑같아서 b는 이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놈이 항등식이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b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인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가 1 이렇게 되는데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a는 2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 a와 b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처럼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식으로 만들려면 x의 계수들끼리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계수끼리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수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혹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거나 혹은 x에다가 1을 대입해봄으로써 a와 b 값을 구해가는 이런 과정을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값이 a와 b잖아요. 계수가 모르는 계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모두 다 구해내기 위해서는 x에다가 적어도 두 개의 수치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얘 이꼴 x가 x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즉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수 비교법은요.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는 서로 같다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x가 되고요. 빼기 2a가 되고 빼기 b가 됩니다. 그놈이 이꼴 x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x들의 계수끼리 비교하면 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된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우변에는 지금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0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좌변의 상수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A, B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x에 2를 대입해서요. 그냥 요 놈을 2로 만들어버리면 b는 이꼴 2다를 한 방에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에 1을 대입하면 요 놈이 0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1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인 걸 또 한 방에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이용해서 풀까는 여러분의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냥 결정해서 푸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수 비교법이 더 편할 수도 있고 혹은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고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라는 것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익힐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프랙티스 볼까요? 네, a-3x 플러스 2는 2b-x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그러면 여기도 우변을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b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좌변에 a-3의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볼까요? a-3은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a는 이꼴 1인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이꼴 2b랑 똑같아야 되니까 b도 이꼴 1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혹은 수치 대입법을 쓰자면 자, 제일 편한 게 x에다가 얼마를 넣어보는 거예요. 뭐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요놈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좌변이 2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0이 아니라 요 2만 남으니까 2는 이꼴 x에 0 대입했으니까 2b. 그래서 b가 1인 거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가 1인 거 알았으면 여기다 1 넣어놓고 이제 x에다가 뭐 가장 만만한 1을 대입하든 뭐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을 대입했을 때 요 식을 만들어서 a가 1인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든 여러분들은 뭐만 계수만 그러니까 미정계수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그러는데 계수 비교법 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법을 가려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대입할 때는 물론 어떤 수를 대입해도 좋지만 0이 되는 부분이 생기도록 곱배인수를 0으로 하는 값을 대입해보는 것이 좋다. 뭐 예를 들면 방금 봤던 프랙티스 문제에서 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텀 자체가 그냥 0이 돼버려서 간단하게 2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의 0이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값을 대입해 보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배울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